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저희 이제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원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협회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잘 사업이 안정화되고 안착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을 연장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2차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참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여러 영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 현재 대부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이나 이 사례를 살펴보자면 상당수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계실 때, 또 누군가의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이 적절치 않아서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큰 돈, 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돈이나 본인이 피해를 받아서 발생한 합의금, 배상금 또는 보험금 등의 목돈 등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이제 갈취와 사기 등등의 피해로 인해서 그 소중한 돈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외적인 요인으로 주변에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지점에 데려가고 또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재산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또한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까지 요즘에 그런 사기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의사결정이 조금 부족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는 큰 피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분들께서 돈 관리를 스스로 해본 경험들이 많이들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하는 수급비나 월급 이런 정기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관리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충동 소비나 이런 것들 본인들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돈을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런 돈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용하시고 정작 내야 될 휴대폰 요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미납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 마트나 또 매장에 가셔서 물건이나 렌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신다 할 때도 적절한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셔서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조금 본인이 피해를 입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착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학대 피해자 중 67.9%가 되는 지적 장애인 분들이시고 또 6.5%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발달 장애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히 학대 행위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지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학대 유형 중에서도 경제적 착취가 17.4%로 여러 이제 학대 유형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2022년 정부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400에서 700명 가량의 발달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지원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수가 이제 시설에서 퇴소하고 나시면 공동생활 가정이나 또는 지원주택,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설 또는 지원주택에서 거주하시게 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게 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법적 권한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뭐 은행을 방문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이체를 하거나 등등의 은행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거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께서도 지출의 범위도 늘어나고 빈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를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향들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재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좀 제도인 청년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이 후견 제도가 역시 그 기능을 좀 대신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후견인 후보자를 누구로 정할지 또 누가 할지 등 후보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후견인 후보자마다 자질이나 역량,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후견인을 실제로 선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선임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후견인 활동을 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견 제도가 가진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 때문에 이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존재하는 그런 상황. 이처럼 우리가 후견 제도나 이런 권리 보장 제도 등등이 어쨌든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는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다라고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 후견 제도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훌륭한 후견인과 성실한 후견인을 선임해 놓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들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지원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세심하게 관리해 드리거나 또 공과금 등이나 여러 가지 당사자 앞으로 나오는 청구서 관리 등을 적절하게 또 계획적으로 납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저희는 신탁 제도를 활용한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나 또는 지원인이 해오던 일들을 재산 관련된 부분에서만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탁이란 요즘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뭐 돈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법 등으로 이제 활용되는 금융 상품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신탁이란 여러 법률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위탁자는 돈을 실제로 맡기는 사람, 그리고 수탁자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인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에 이전해서 수탁자가 그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그런 관계들을 이 신탁법에 있는 신탁관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저희가 신탁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법상 위탁자는 이제 저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상에서는 부모님이나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위탁자와 실제로 수익을 받는 수익자는 동일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내 돈을 맡기게 되면 수익자 역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직접 작성하는 당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탁자인데요. 저희 서비스상에서는 수탁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위탁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지원기관에서 수립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의 실행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당사자분들이 돈을 요청하였을 때 그 신탁재산 배분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승인하고 이것들을 실제 수익자가 원하는 계좌에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 수행 체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인 수익자를 말하는데요. 그 수익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원기관인 저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있는데요. 저희 지원기관에서 현재 이제 모집, 신청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당사자 및 지원인을 상담, 모니터링하고 이제 당사자의 소득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께서 신탁배부금 요청서를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 쪽으로 요청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인은 당사자 지원인부터 확인하고 수령해서 요청서를 확인해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수탁자에게 모니터링 그리고 재정 지원 계획, 신탁재산 배분금의 정산 등의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지원인인데요. 이 지원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원인은 수익자인 발달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신탁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저희 서비스상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견인이나 가족, 사육자 등등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수익자의 욕구 파악, 실제로 돈이 왜 필요하신지,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하신지의 욕구 파악과 또 필요시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원기관의 계획을 변경한다, 또 배분금을 요청한다는 그런 알림 역할을 해주시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재정계획에 근거한 돌봄, 여가 등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조력을 해주시는 저희 서비스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체계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인 아까 말씀드린 부모 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와 지원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자는 발달장애인이 되고요. 지원인은 후견, 가족, 사육사 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후견인과 가족, 사육사 등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재정계획에 근거한 돌봄, 여가 등의 전반에 관한 조력을 진행하고요. 또 지원기관에게는 신탁재산 배분금을 요청하고 또 신탁재산 배분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재정지원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당사자와 지원기관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 또 지원기관 입장에서는요. 당사자와 지원인에게 개인별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상담 및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청해 주신 재산 배분금 사용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제 기관에다 수탁자에다 보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재산 배분금의 정산 보고 그리고 재정지원 계획의 승인과 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에게 재정재행 실행 계획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탁자가 당사자에게 신탁 재산 배분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체계로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니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충동 소비, 당사자의 충동 소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신탁 재산은 당사자의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이 재산이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재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비용을 직접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또는 지원인이 비용을 직접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금액이 이제 당사자가 개인 통장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충동적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지정한 당사자와 지원인 외에는
절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3자가 당사자의 재산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노린다든지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당사자 계좌에 돈이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계획적인 지출 관리가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담 초기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사자의 현재 소득과 재정 상을 항상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적합한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수립 결과를 가지고 일이나 주, 월 단위로 생활비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금액 변동이 없는 정기 요금의 형태로 월세, 프로그램비, 바우처 자부담 등 타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타명의 계좌 지급은 작년까지는 이제 허용이 안 됐었는데 올해 시범 사업부터는 타명의 계좌 지급이 가능하게 변경된 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비정기 요금 형태로 금액 변동이 있는 지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달 비용이 변하는 관리비나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등 이런 것들도 비정기 요금 형태로 청구서 형태로 신탁재산 배분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원하시는 날짜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계획적인 금전 사용을 통해서 일부 당사자분들께서는 많은 비상금과 저축액을 확보하시는 분들도 저희 1차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상당수 많이 계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정 지원 계획을 하느냐,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김某某씨님의 이제 재산관리 지원서 이용 사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수급비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면은 일주일 안에 이 돈을 거의 다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소비 형태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매월 한 번씩 100만 원을 민영공단 계좌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획은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25일 날 월세 30만 원 이런 것들은 저희 민영공단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싸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40만 원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셔서 당사자 생활비 계좌로 송금하고 또 말일마다 휴대폰,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등은 이 청구서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형태, 비정기요금 형태로 요청해 주시면 이 청구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매달 20만 원씩 지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달 25일 또 2만 원씩 복지관 프로그램비 송금해 드리고요. 또 3만 원씩 바우처 자부담도 바로 기관으로 송금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는 이제 5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신탁 계좌에 보관되게 함으로써 당사자를 위한 비상금 마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100만 원을 본인 통장에 갖고 계시면 다 쓰시고 정작 내야 될 요금을 못 내시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돈은 바로 당사자 생활비로 계좌에 송금 40만 원만 잘 관리하면 나머지 월세나 관리비 또 복지관 프로그램비 등등의 요금은 자동적으로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니까 이런 금전 관리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확보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문의가 좀 궁금하신 내용은 그럼 생활비 40만 원도 한 번에 다 쓰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매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세분화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10만 원씩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받으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쓰셨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렵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 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2만 원, 수요일 2만 원, 금요일 6만 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본인이 당장에 쓸 돈은 조금 모자르겠지만 계속 하루란 차오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용돈이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1차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결과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제출이 되었는데요.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 보시면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전반적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0년 동안 발달형 공공신탁 사업을 120명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이제 90% 이상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또 시범 사업 참여로 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데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이 서비스가 이 재산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네이버나 다음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서 포털창에서 신탁 의사결정 지원 센터를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창에 참여자 모집 신청서 다운받기가 팝업창으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르시면 거기 거기 서류에 선택 서류, 필수 서류가 있고요. 그걸 다운받으셔 가지고 작성하신 후에 이메일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작성하시다가 조금 모르시거나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 1544-6912 또는 담당자 직통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가 아직 모든 이용자 대상이 넓게 지금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선착순 40명으로 우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빨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요. 저희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방문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센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방문하게 돼서 1차 방문 상담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사자와 지원인분들께 오늘 내용보다 더 세부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당사자의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인별 재정 지원금 수립을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재방문을 드려서 그때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조금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하는 절차들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재정 지원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담 이후에 신탁 계약 작성, 실제 이용까지는 약 2주 정도, 2주 이내로 소요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나중에 재계약을 실시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인 선임이나 관련 서류 등을 이제 제출을 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분들에게 투명하고 또 정확한 집행, 그 당사자 욕구 확인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고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서비스 이용하실 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